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4일, 전북 지역 교사들이 병가나 연가를 냈습니다. 교육부가 일선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사실상 불법 파업으로 간주하면서 교사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북도 의원들이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 자본 예산 삭감에 반발해 5일 삭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여명선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삭발할 계획입니다. 주말 기간 정읍 지역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벌초하러 나간 60대가 숨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1일 개막한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가 4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선수들은 내년 순창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교육계가 서울 서희초 교사 49제와 관련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4일 전북 지역 교사들이 병가나 연가를 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날 도내 8개 시군 30개 학교에 장학사와 파견교사, 상담사, 주무관 등 82명으로 구성된 긴급지원팀을 파견했습니다. 긴급지원팀 파견 학교는 전주가 14개 교로 가장 많고 남원 6개 교, 익산 3개 교, 완주 2개 교 등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일선 교사들의 집단 행동을 사실상 불법 파업으로 간주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사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북도 의원들이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에 반발해 5일 삭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전북도 의회는 이정린 부의장과 김정수 운영위원장, 박정규 의원, 장현국 의원 등 의원 4명이 5일 오후 1시 30분 도의회 앞에서 삭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여명선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삭발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도의원들의 삭발 예고는 정부가 최근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부처 반영액 6,600억 원 중 78%를 삭감하고 기본 계획을 재조정하는 데 따른 항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회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부의 전라북도 책임 전가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정부와 조직위원회의 행사준비 미흡과 각종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잼버리가 결국 파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전라북도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며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책임론을 제기하는 정부 행태에 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설립, 자금의 차입, 수익사업, 공무원 파견 요청, 예산의 승인, 관련 시설 설치 및 사후 활용까지 모두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시의회는 정부는 보복성 전라북도 예산 삭감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라북도는 정부의 예산 심의에 적극적이며 면밀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가 추석 명절 벌초와 관련된 사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벌쏘임 사고가 가장 많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벌쏘임 사고는 69.1%, 예촉이나 낫에 의한 부상은 5.6%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추석 2주 전에 가장 많이 발생했고 사고 연령대는 60대가 가장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만약 벌에 쏘인 후 호흡곤란이나 의식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방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일 개막한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가 4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선수들은 내년 순창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흘 동안 김제를 밝혔던 전북도민체전 성화가 꺼졌습니다. 김제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대회기는 다음 개최지인 순창군의 손충호 체육회장에게 전달됐습니다.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14개 시군 대표 선수들은 각 고장의 명예를 걸고 멋진 승부를 펼쳤습니다.
만여 명의 선수단이 39개 종목에서 기량을 뽐냈고 10,000명이 넘는 관람객들의 응원 열기는 분위기를 더 달궜습니다. 경기 결과 전주시는 35,552점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 개최지인 김제시는 2위, 정읍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위 전주시 선수단, 2위 김제시 선수단, 3위 정읍시 선수단. 대망의 최우수 선수상은 태권도에 출전한 완주군의 전주희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지역을 사랑하는 애양심과 서로를 위하는 배려심, 단결을 보여준 협동심은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특성을 살린 지역별 선수단의 입장식은 눈길을 사로잡기 충분했습니다. 또 행사의 백미인 성화 점화는 멋진 장면을 연출했고 수백 대의 드론과 불꽃놀이는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치열하게 기량을 겨룬 선수들은 모두 하나가 됐고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오는 15일부터 사흘 동안 빈제에서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절도하려던 집에 불을 질러 목격자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3시쯤 금품을 훔치기 위해 정읍시 수성동의 한 주택을 침입했다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2시간여 뒤에 다시 주택에 들어가 불을 질러 집주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A씨는 집주인과 안면이 없는 사이로 경찰 조사에서 절도를 시도한 후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폭력 등 전과 칠범인 A씨가 자기 얼굴을 본 집주인을 살해하기 위해 방화한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아파트를 돌며 주차된 차량을 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읍경찰서는 4일 절도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북과 경북 지역 아파트를 돌며 10차례 차량 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정읍에선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벌초하러 나간 60대가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식점 안에 붉은 화염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음식점 입구에서 호스로 연신물을 뿌려댑니다. 4일 새벽 3시 50분쯤 정읍시 수성동의 한 횟집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상가 일부가 타 소방서추산 2천만 원의 자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날에도 정읍에 불이 났습니다. 지난 3일 낮 2시 50분쯤 정읍시 칠보면의 한 주택에서 난 불로 80대 집주인이 가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주택과 옆에 있던 창고도 타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자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덕에서 차를 끓이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집주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불티가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선 새벽 5시쯤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교회 사택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서재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3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건물 일부가 타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자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20분쯤 정읍시 해공산에서 별초를 하던 6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고 A씨가 평소 당뇨를 심하게 앓고 있었다며 외인성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남원시 입지선정위원회가 최근 6차 회의 끝에 대산면 대곡리 일대를 새로운 광역소각시설 입지로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2월 이곳을 최적 후보지로 선정한 뒤 인근 5km 내 환경 영향평가를 거쳐 환경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남원시는 오는 2026년까지 남원과 순창 등의 일일 생활 폐기물 100톤가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광역소각시설을 지을 예정입니다. 광역소각시설 입지가 결정된 만큼 최신 환경기술과 최첨단 설비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을 건립하는 데 노력해 가겠습니다. 올 하반기 들어 기름값과 공공요금 등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서민들은 치솟는 물가에 지갑 열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인데요. 이달에는 추석 대목까지 겹쳐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주유소. 기름값이 싸다는 소문에 기름을 넣기 위한 차량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지난 7월만 해도 1,500원대에 머물던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최근 1,700원대까지 오르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운전자들은 연일 오르는 기름값에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대. 많이 올랐는데 그 올라온 거 뭐 어쩔 겁니까? 그냥 뭐 15일에도 싸면은 싼 데다 세를 넣고 이래 합니다. 조금 멀어도 지금 반소이거든요. 여기까지 옵니다. 좀 멀어도. 훌쩍 올라버린 공공요금도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택시와 버스 등 대부분 지역의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됐고 전기와 가스요금 부담도 가구당 평균 4,000원 정도 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더 절박합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손병훈 씨는 가파른 물가 상승이 무섭습니다. 62제곱미터 규모 가게에서 8월에 청구된 전기요금은 74만 원으로 7월보다 40% 이상 올랐습니다. 더위로 인한 에어컨 사용을 감안하더라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송 씨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이 오른 상황에서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가격도 올라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40만 원 나오던 게 지금 74만 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좀 그런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에 대해서 인상이 너무 가파라서 일단 가게 운영에 있어서 많이 어렵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름값과 공공요금 등 무섭게 치솟는 물가.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전북 책임론과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이 재경 전북인들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31일 새만금 예산 삭감에 따른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의 긴급 대책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농성 등 장외 투쟁의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도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도 의회는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해 39명 도의원 전체 의원과 도민과 함께 서울에서 상경 투쟁을 벌일 계획이며 최형재 정책위 부의장은 전북 책임론 새만금 예산 삭감에 항의해 천막 농성을, 박진만 참 좋은 정치개혁연대 대표와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은 연일 거리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대정부 투쟁에 대한 온건 노선은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에 시간을 벌어주고 이번 사태가 해결보다는 용두사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 이학수 정읍시장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지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4일 영상 간부회의에서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예산은 줄이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또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 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서 시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